지진 원인이 뒤늦게 지열 발전 때문으로 결론났지만 포항 시민들이 겪은 천문학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흥해에 특별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추진은 더디기만 하고 재건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특별법 제정이 표류하는 가운데 지진 피해 주민들을 대표하는 두 단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 2년 연속 기획 순서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 포항 지진 원인을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 발전 때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포항 시민들이 겪은 천문학적 피해는 여전한데요. 최근 시작된 검찰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조사단은 지난 3월 포항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닌 지열 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산된 공급압이 포항 지진 단층면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연구단은 지열발전소에 물을 넣을 때 발생한 압력이 단층면에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을 일으켰고 이 에너지의 영향으로 규모 5.4의 본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나마 지진 원인은 밝혀졌지만 폭락한 포항 지역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북구의 아파트 값은 지진 이후 급락한 뒤 2년째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변 다른 대도시들은 다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는 포항은 40~50% 떨어진 집값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전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지열 발전이 유발한 포항 지진은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부동산 가격 하락과 도시 이미지 실추 등 크나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지열 발전을 추진한 정부도 지열 발전 사업자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2년 만에 지열발전 사업을 한 업체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결국 이 수사는 지진 유발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있느냐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인데 수사를 통해 정부의 과실이 드러나면 현재 포항 시민 약 3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지진 피해 보상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관계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그런 소위 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 근거가 되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이번 검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좀 그 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 그럼 소송에 도움이 되죠. 또 정부의 책임 여부가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가려지면 포항 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지진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흥해에 정부가 재건을 돕는 특별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한 개 구글 신설에 재건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사업이 없어 너무 더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2017년 12월 7일 정부는 흥해읍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포함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빠른 정부의 대책을 반길 것 같았던 피해 주민들은 마치 예언이라도 한 듯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시큰둥했습니다. 정부나 모든 곳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거는 고맙게 생각도 안 들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8월 지진 피해 건축물 가운데 가장 먼저 재건축이 확정된 환호동 대동빌라. 곧 시작될 것 같았던 재건축은 가구당 1억 원의 자부담이라는 벽을 만났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재주택 복구 기금 이것만으로는 피해 재건을 하기에는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부가 특별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시장의 자율에 맡겨놓은 겁니다. 정부가 공영개발을 해야 되겠다. 지금 민간주택에서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철거가 결정된 대성아파트와 경림 뉴소망 등 6개 아파트 단지는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지진 상처를 증폭시킵니다. 2년 동안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파트 5개 동 철거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중에 한 곳이 아닌 특별하게 관리할 줄 알고 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2년 지난 시점에 지금 보면요, 그때보다 더 못해졌습니다. 지원에서 사실상 제외된 소파 판정 공동주택은 2년이 지나면서 속에서 물이 새거나 이음새가 깨져 아랫집 윗집 간에 분쟁이 생기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파 반파 주택은 956건, 소파는 5만 4천여 건에 이릅니다. 오수관 배수관이 도대체가 땅을 파보니까 벌어져 있고 틀어져 있고 집안이 내려앉아 있고. 헛심만 쓴 세월 없는 복구. 달라진 것 없이 포항 지진 2년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 주민을 대변하고 있는 두 시민단체가 지진 발생 2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라며 호소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 여야 당대표 등 수많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피해 현장을 다녀갔지만 2년째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113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의 포항지진 특별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중에 꼭 통과시켜주길 포항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추진 사업으로 인한 인재로 판명난 만큼 특별법을 민생 법안으로 판단해 우선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만에 하나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 포항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을 이끌고 있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도 특별법 제정을 압박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해서 특별법을 제정해 줄 때까지 우리는 조세 불복종, 즉 납세 거부 운동을 주창할 계획입니다. 또 정쟁만 일삼는 국회는 당장 해산하라며 여야 정치인들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무조건 힘을 합치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3당이 모두 발의한 특별법안을 만약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포항에 있는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포항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포항 지진 2년이 지나도록 지진특별법이 장기간 표류해온 가운데 고통받는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치권의 소통과 협치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흥해체육관 대피소에 거주하는 포항지진 이재민 96가구 중 6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확정됐습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의 상징이 된 체육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희망자 접수와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재민들은 내일부터 장양 휴먼시아 아파트 등으로 이사할 계획이며 월 임대료는 포항시와 LH가 50%씩 부담합니다. 독도 앞바다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5일째인 오늘 사고 해역의 기상 악화로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도 해상에 5m의 높은 파도가 일고 동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 경보가 내려져 어젯밤부터 수중 수색이 중단됐습니다. 민간 잠수사 18명은 내일 새벽쯤 사고 해역에 도착해 기상이 호전되는 대로 독도 연안 수중 수색 작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실종자 가족은 17일쯤 사고 해역에 다시 방문해 수색 상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라 왕경 특별법은 현재 추진 중인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올해 내로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북에서도 오늘 2만 2천여 명의 학생이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치렀는데 수능 난이도는 평이했다는 평가입니다.
경북 지역의 결시율은 역대 최고인 10.4%를 기록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 밖으로 쏟아집니다. 수험생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 둘 가족 품에 안기고 홀가분함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수고한 딸을 위해 손수 레드카펫을 준비한 어머니도 있습니다. 저는 수시 지원자라서 이제 곧 나온 대학들 합격했으면 좋겠고 또 모든 수험생들도 오늘 수고했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시험 치는 것처럼 많이 떨렸는데요. 아이 그동안 수고했고 오늘 맛있는 거 많이 해서 같이 먹고 싶어요. 불수능이라 불린 지난해에 비해서는 올해 수능 난이도는 평이했다는 평가입니다. 국어는 지난해 같은 최고 난이도 문항이 없어 지난해보단 쉬웠지만 수학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과 중상 난이도 문항들이 등장해 체감 난이도는 높았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18일까지 한국국어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5일 정답이 최종 확정됩니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4일 수험생들에게 통보되고 같은 달 26일부터 31일까지 대학별로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번 수능에는 지각이나 시험장을 잘못 찾은 도내 수험생 15명이 경찰의 도움으로 시험장에 입실했고 안동 경항고에서는 수험생이 계단에서 굴러 뇌진탕 증세를 호소하면서 고사장 대신 인근 병원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경북 지역의 올해 수능 총 결시율은 10.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최근 또다시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제강 공장 직원 57살 강모 씨가 쇳물 침전물 제거 장비 교환 도중 고온의 기계 위로 넘어져 가슴과 배 등에 심한 열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도 포항제철소 후판 제강 공장에서 직원 55살 고모 씨가 철판을 자르는 대형 칼날을 교환하다가 떨어진 칼날에 맞아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에서는 3개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경북은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와 김천시 선거구, 영천시 청도군 선거구가 하한선에 못 미쳤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인구 미달 지역구는 영남권 8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6개입니다.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민속문화재인 경주 귀례정 등 10건의 누각이나 정자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귀례정은 육각형의 평면 형태의 정자로 온돌방과 누마루, 방 등 공간을 짜임새 있게 배치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거쳐 국가 지정 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수능이 치러진 오늘 입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춥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게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주말에는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렸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경주가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올 가을 들어 영하권 추위가 처음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한낮 기온 15도에서 17도로 평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 한때 5mm 내외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높은 물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막다가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3도, 낮 기온은 15도에서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9도, 낮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맑겠고 중부 먼바다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경북도청에서 열렸고
23개 시군의 현안 해결과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시장군수협의회는 자연재난 피해 국고 지원과 공무원 시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빈집세 관련법 개정 등 5건의 중앙부처 건의 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경북도 내 돼지 반출입 금지 조치도 2달여 만에 해제됐습니다.